제가 사실은 그 기술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접근보다 제가 그 사업적으로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좀 느낀 경험을 좀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참고로 제가 그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어가 좀 서툽니다. 여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기에 앞서서 그 스마트 브리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, 사실 저희는 그 작년 6월에 설립된 퍼블리싱 전문 회사입니다. 그리고 저희가 그 핵심 비즈니스가 이제 한국의 게임을 중국에 진출하고 또 중국의 게임을 소싱해서 한국에 서비스하는, 그리고 상하이하고 서울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난 11월에 첫 타이틀 굿데이 커맨드를 한국 그 5대 마켓에 동시에 런칭을 했고, 그 지금 5월에 두 번째 타이틀 예스 마이로드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클라우드를 처음 알게 된 게 2012년 1월 제가 그 액토즈 소프트에서 모바일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, 그 당시 저희는 액토 소프트가 2012년에 본격적으로 그 모바일 사업을 시작하자 이렇게 이사회에서 결정이 나가지고 사실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. 근데 그때 사실은 초반에 그 모바일 사업 본부라고 하지만 사실 3명밖에 없었어요. 근데 전반적으로 빨리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, 그때 모든 뭐 아시겠지만 신규 사업은 사실은 모든 것이 불안정합니다. 다만 매출 목표하고 예산이 이만큼 주어졌으니 사업 계획을 수립해라 이거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그때 어떤 게임을 서비스할지 사실 저희 라인업 자체도 불명확했고, 또 필요한 뭐 라인업이 게임이 불명확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서버 스펙이라든가 뭐 TO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사실 다 불명확한 상황에서 저희가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는데, 그 뭐 신규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사실 초반에 그 초기 투입을 최소한으로 하자 이게 하나였고, 또한 저희 서비스 뭐 게임이나 이런 서비스를 하게 되면서 사실 예상되는 매출이나 이 동접 비용이나 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유연한 대응을 할 것인가, 이게 최대의 과제였습니다. 그래서 그때 KT 클라우드를 지인분 소개로 알게 되었고, 사실 KT 클라우드가 뭐 한국에서 최초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일단 최고 그 모바일 게임 서비스 레퍼런스가 제일 많았고, 또한 KT는 뭐 최대 기반 인프라 사업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KT 클라우드하고 같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근데 사실은 그 시작을 하면서 초반에 몇 개 타이틀을 출시를 했지만,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출시를 했지만, 사실 클라우드 서비스의 진정한 메리트, 그거는 저희는 좀 체감을 못했어요. 그러니까 저희가 뭐 게임을 출시했는데 시장에서 뭐 큰 이펙트를 남긴 게임이 없었습니다. 초반에 몇 개 타이틀을. 그러면서 저희가 2012년 12월 20일에 밀리언 아스를 출시하게 됩니다. 근데 그때 밀리언 아스를 저희가 그 당시가 이런 상황이죠. 카카오 이 플랫폼 자체가 상당히 시장에서 이펙트가 있고, 많은 게임들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서비스되면서 사실 그 랭킹의 그 탑 10에는 다 카카오 게임들이 그 포진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밀리언 아스를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카카오를 통해서 출시를 할 거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서비스할 거냐 많은 고민을 했지만, 결국에는 뭐 찻대고 포대고 하면 뭐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직접 서비스하고 결정했어요. 초반에 뭐 저희가 온라인 게임에 원래 뭐 액토 소프트가 온라인 게임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일단은 초반에 저희가 예상을 했던 건 한 12월에 클라우드 서비스로 서버로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초과되면 차츰차츰 내려가자 이런 생각에서 진행을 했습니다. 근데 그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밀리언 아스가 저희가 준비한 서버가 사실 상당히 부족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시장에서 유저들이 폭발적으로 그 증가하면서 서비스 품질에 차질이 생겼고, 사실 본의 아니게 그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몇 차례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. 그러니까 그거는 노이즈 마케팅이 돼서 또 유저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고, 그런 게 되었죠. 다행히 그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서버는 빨리 저희가 대응을 해서 증설이 가능했습니다. 근데 지금 그 당시 유저가 기록적으로 증가도 해서 저희가 사실 DAU 20만까지 갔습니다.
그러면서 어찌 보면 그 동기화나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물리적인 한계에 도달하였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그때 그 KT 클라우드 뭐 기술팀과 액토스 그 기술 지원팀에서 여러 가지 그 논의를 한 결과 DB를 SSD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. 근데 그 당시에 사실 KT 클라우드에서는 SS 서비스를 사실은 파블릭으로 제공을 않았습니다. 근데 KT에서 본격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사실 짧은 시간 내에 SSD로 교체를 할 수 있게 되었고, 점차 그 밀려나서가 이 서비스 안정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밀려나서 서비스를 한 경험을 다시 되돌아보면,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실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, 사실 뭐 이제 다음 발표 사례가 그 액토드 담당자인데, 그 최고로 뭐 몇백 대의 서버를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물리적인 서버를 저희가 사용을 했다면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서버를 증설을 할 수 없겠죠. 밀려나서의 그런 대박도 없었을 겁니다. 그리고 뭐 SSD나 이런 뭐 여러 가지 기술 문제에 대해서 사실 로컬 사업자니까 빠른 기술 지원이나 이런 대응이 가능했고, 사실 이런 지원이 없었으면 그것도 또한 이 대박을 노리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. 그래서 다시 돌아보면 사실 밀려나서 다시 서비스 준비를 한다면 사실 저희는 그 일단 서버를 뭐 10대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여유있게 가져가고 서비스 상황에 따라서 서버를 점차적으로 이렇게 축소하거나 빼거나, 이게 그 클라우드 서비스 장점이 아닌가.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 온라인이나 이런 서비스 시작할 때면 일반적으로 서버를 좀 예상치만큼 그러니까 좀 작게, 좀 작고 늘려나가자. 그게 다 물리적인 투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하지만, 사실 클라우드 서버에서는 좀 더 이렇게 오버스펙으로 잡고 진행을 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게 또 클라우드 서버의 매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2013년 6월에 그 액토스에서 퇴사를 하고 스마트 브리즈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저희가 뭐 자연스럽게 저 타이틀 그때 커맨더도 KT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었고, 지금 저희가 그 다음 프로젝트 5월에 출시할 예정인 예스마이로드도 당연히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. 그리고 그 당시 그 액토드에 있을 때도 사실 밀려나서를 저희가 대만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KT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려고 좀 기술적인 검토를 다 마쳤는데, 사실 대만 퍼블리셔가 자체 좀 여유분이 그 DB가 그 서버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체 서버로 서비스를 진행을 했습니다. 근데 스마이로드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KT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대만, 홍콩, 마카오 서비스까지 한번 좀 해보고 싶습니다. 끝으로 그 뭐 이게 스타트업 회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뭐 이렇게 많은 불확실성이 있고, 또한 티오나 인허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초반에 투입할 수 있는 게 사실 한계가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KT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초반에 저희가 서비스나 제품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이런 그 인프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입을 적게 하고 그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클라우드라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그 서비스가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냐,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이상합니다.